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를 매우 강력하게 하는데도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였으며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 선물이 드디어 17포인트 후반대를 바라볼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유럽이 합의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는데 아니 증시만큼은 그냥 무조건 합의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모 매수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곧 절정을 이루게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잠깐 흔들기를 하였는데 현물 본장 개장 후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하기 시작하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상승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9시 30분까지 무려 4,500억이나 선물을 매수하면서 미결제약 정도 꾸준히 증가시켰는데 생각보다 지수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0시 이후에는 현물 매수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433선마저 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선물 미결제약정이 3,700계약가량 선형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의뢰의 종가 무렵에는 미결이 풀리던 것이 오늘은 아예 풀리지 않고 한 주의 미결이 가득 채워진 채 오버나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보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424.90포인트 그리고 437.75포인트를 오가는 사이에 투자자들이 대부분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를 꾸준히 한데도 누적되어 있던 롱들이 도망치든지 아니면 숏 해지를 하면서 시장을 잔뜩 눌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길게 보면 7월 11일 이후에 430선에서 지금 2주째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가격 조정은 받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은 쉽지 않겠구나. 옆으로 시장이 눕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도 포지션이 쌓은 것을 외국인들이 미결을 늘려가면서 싹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베이시스 또한 장중 꽤나 큰 진폭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눌릴 때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1.3포인트 저평가가 일어났다가 살아날 때는 또 0.7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물 거래량이 지금 18만 계약대에 그치는 등 의미 있는 추세를 만들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했고 또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차익 거래는 방향성이 시원치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오후장까지 7천억 넘는 선물을 매수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베이시스가 많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옵션 시장에서는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V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실질 변동성이 크게 눌린 일중 진폭이 행사가 2개를 넘기지 못한 저변동성 장세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만 잔뜩 눌렸을 뿐 만기가 3주 남은 먼슬리 옵션이 변동성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에서 보여줬던 니케이 선물 5%의 폭등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위클리 옵션 또한 수, 목 이틀간에 걸쳐서 나름 큰 폭의 시세를 주었다가 도루묵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이 프리미엄은 목요일 마감까지도 굉장히 빵빵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위주로 스트레이들이 됐던 버터플라이 매수가 됐던 변동성을 팔아볼 만했지만 먼슬리 옵션에서는 어쩌면 옵션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옵션을 팔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마켓 메이커들은 여전히 440에서 415포인트의 레인지 내에서 조이기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은 위와 같은 이유인지 양쪽으로 미결을 얼마 늘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관세 협상 타결되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매우 큰 스퀴즈가 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마켓 메이커들이 이번 주에 상단 배리어를 440까지 낮췄다라고 하지만 평균 발행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또 하단 배리어 415 또한 평균 발행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도 관세 협상 이슈로 만약에 한 5%짜리 상승 나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선물 20포인트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먼데이 옵션이야 양매도가 들어갔다지만 다음 주 목요일 만기가 된 위클리 옵션은 콜 옵션 가격이 여전히 빵빵해요. 월, 화, 수 옵션 다이어트를 시켰다가 목요일에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나오면 콜 옵션에서 100배, 500배짜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는 함부로 옵션 매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약보합 출발 후 또 강하게 눌렸습니다. 독일 증시 중심으로 강하게 밀렸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유럽 증시도 강하게 스퀴즈를 만들었으나 목요일에 절반 이상 반납하고
또 금요일 오전장에도 눌리면서 상승분이 90%를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 개장 후 한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과도하게 밀린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 맥스 한 2시간 정도만 반등이 나왔다가 이후엔 다시 힘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미국 세션 개장 직전 트럼프가 EU와의 협상이 돼서 50대 50 확률이다 이러면서 일종의 압박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또 유럽 증시가 또 밀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미국 세션 개장 후에 한 30분 동안 어마어마한 변동성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증시도 조금씩 반등했죠. 또 미국과 유럽이 협상이 일요일엔 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극적으로 유럽 증시가 반등해서 마감했어요. 장마감 후에도 지수 선물은 끝까지 상승했고요. 변동성을 17포인트 후반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유럽에서 개별 종목은 자동차주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BMW가 3.2% 상승했는데 BMW가 이번에 상승한 것은 3월 달에 연중 고점 돌파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스텔란티스는 저 바닥권에서 간신히 고개 들면서 한 4.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메르세데스 벤츠와도 비교해봐도 BMW는 지금 굉장히 초강세예요. 에르메스도 일봉상 지금 기나긴 삼각 수렴을 완성해 갔는데 이 주말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든 타결된다. 그러면 유럽 증시는 아주 맹렬히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적어도 주식시장만큼은 협상 타결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존 국채에 대한 맹렬한 매도가 이어졌는데요. 유동성이 부족한 시간대에 언더슈팅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유럽 세션 초반 1시간 동안 언더슈팅이 있은 뒤 채권 시장은 점진적 반등을 하면서 긴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지만 단기 채권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로존 채권만 크게 흔들렸을 뿐 미국 국채는 거의 변동 없는 하루를 보냈거든요. 아무래도 무게 있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것이 전체 채권 시장이 조용한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채권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관세 협상 가운데 유럽이 미 국채 매수에 대한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요일 이후에 골드와 실버 같은 상품 가격도 급락하고 또 유로존 채권 가격도 급락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또 미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죠.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 반등이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목요일 이후에 비달러 바스켓이 눌러버렸는데 특이한 것은 오지달러 또 파운드 같은 통화들이 눌리고 유로화는 나름 잘 버텼어요. 주말간 유럽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될 경우에 유로화가 밀리게 될지를 보고자 해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협상이 끝나게 되면 중국과의 진검승부가 남아있죠. 코로나 회복 이후 3년째 달러당 위안을 7.16에 단단히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번 여름 휴가 시즌 끝나면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통화시장에서 대형 시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틀 사이에 비달러 바스켓이 눌리긴 했지만 월, 화, 수 상승분을 반납한 정도이고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흘 연속 골드가 하락을 했고요. 또 실버는 이틀 동안 나름 버텼지만 주말을 앞두고 손절매가 나오면서 미국 세션에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다분히 기술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봐요. 기름 시장도 7월 한 달 내내 65달러 선을 중심으로 좀처럼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름 변동성도 계속 눌리고 있지만 아직은 32포인트대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이 급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옆으로 계속 흘러내리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름 변동성인 OVX 인덱스도 30포인트마저 깰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다른 자산군들이 변동성이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 변동성만 상대적으로 강세해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기름 시장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으로 급등한 뒤 이제 딱 한 달이 지난 셈이에요. 근데 기름이 선물 만기 곡선이 아직은 안정을 찾지 못했거든요. 3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시장은 앞으로도 한 3주 정도는 의미 없는 박스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놀랍게도 이번 주 주봉을 시가 저가의 종가 고가 1.5%짜리 양봉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 거래일마다 상승 마감을 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API 데이터를 보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상승은 거래량 자체는 부족했지만 초반 30분은 나름 숏 포지션이 들어온 것을 죄다 틀어막고 가두다가 숏이 나중에 항복을 하면서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 변동성을 고려하면 변동성 선물 가격은 매우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시장이 전고점 돌파 후 쉬어갔다면 이번 주는 이제 더 이상 쉴 것도 없고
관세 부과도 8월 1일에는 대충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종가 고가로 마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주말에 유럽과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갭으로 날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MSCI 에퀴도 전고점 돌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봉상 음봉 하나 안 떨어졌는데 숏을 생각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대단한 강세장입니다. 뭐 이게 리테일이 레버리지 매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작년과 재작년에 기관 투자자들이 롱을 제대로 못 따라간 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든 시장을 따라가려 애쓰고 있는 것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진정한 포모 안 온 것 같아요. 개장 초 30분 동안 S&P 지수 0.1%도 안 되는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흔들기만을 하다가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일요일에 미국과의 협상을 할 것이라는 소식에 유럽 증시가 강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미국 증시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숏이 없습니다. 그냥 숏은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 치고는 아직 숏 스퀴즈가 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주봉이 강한 양봉을 만들겠다 싶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슬슬 숏 스퀴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올타임 하이를 찍은 종목들 볼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개장 초부터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서 새벽 3시 45분에 고점 찍고 장후반 들어서 이제 강보합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지수 기여도를 고려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오버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란티어. 이것도 갭 상승 출발 후 오전장 강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쉬어버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숏스퀴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거는 그냥 하루 종일 횡보만 했습니다. 아직 숏스퀴즈가 더 나올 종목들 여유가 더 있는 것이죠. 지수가 이틀 동안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이다가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여전히 변동성 선물 가격은 매우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목요일이 실질 변동성은 6포인트, 금요일이 실질 변동성 수준은 8포인트였어요. 한 자릿수 변동성이 뭐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변동성 선물 가격은 18포인트대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금요일 종가에 빠진 게 17.9예요. 이러면 시장이 빠질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요일은 데이터상으로는 이건 뭐 휴장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움직였고 또 금요일도 사실상 목요일이 시가선인 S&P 기준 6,400포인트에서 출발한 것이나 다름없죠. 투자자들이 여전히 변동성 상승, 즉 UBX ETF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시장은 아직 빠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전이 변동성 선물 저점권이 14포인트에서 형성되었고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16포인트에서 형성되었죠. 근데 이번 주에 버티다가 수요일에 드디어 18포인트 깼는데 제대로 부러진 거 아닙니다. 사실 금요일에도 지수 움직임 고려하면 변동성 선물은 16포인트대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주말간 유럽 과의 어떤 관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 때문에 있어서 그런지 변동성 선물이 빠진 게 17.9포인트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자, 그러면 주말에 타결이 됐든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도 변동성 충분히 더 빠져야 되는 거죠. 한참 더 빠져야 됩니다. 자, 개별 종목 하나 더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번 주에 2%짜리 주봉 양봉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60주 선에서의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S&P 지수의 상승에 드디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핏이 사임 이후 버크셔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돼서 과연 버핏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빠질 것인가를 투자자들이 고민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그냥 마켓 퍼포먼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파의 시대죠. 알파가 없으면 굳이 버크셔를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투자자들이 슬슬 지쳐가는 것 같아요. 배당률 미달을 하면 할증을 부과하겠다는 아주 정신나간 헛소리를 한 사람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난 3개월간 시장이 매우 빠르게 달린 것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2주밖에 안 쉬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더 쉬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온다. 그런데 혹시 관세 협상 불발로 인해서 8월 1일에 25%짜리 땅 얻어맞는 이른바 똥볼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6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시가에 바로 살벌한 갭다운 나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먼슬리 옵션은 더 이상 변동성 매도 안 나오고 위클리 옵션으로만 변동성 해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벤트가 실제로 트리거 되잖아요. 그러면 먼슬리 옵션에서는 변동성이 추가로 살아나기보다는 이벤트 해소로 인한 변동성 매도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뭐라도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증시는 또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레벨업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만 가고 다시 430 박스 회귀를 보일 것 같아요.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8월물에 대해서는 초반에만 450에서 상단 배려 잡았다면 이후 빠르게 440선까지 눌러버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연속적일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 들어서 어쨌든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시장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흘러내릴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시장 움직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할 건데요. 요컨대 지난 7월 11일 이후 시작된 430선에서의 기간 조정은 앞으로도 최소한 2주일 정도는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증시에 대해 갖고 있던 롱 포지션이 털렸어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선물이 흐름은 이미 타결된 것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간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 유럽 세션에서 쫓아가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유럽은 상승할 여력이 최소 5%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봐요. 심지어 영국 증시도 지금 신고가 갱신 이어가고 있거든요. 다만 유럽이 상반기 주도주였던 라인메탈 등 방산 주식이 시장이 견인차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동차 주식이 좀 살아나고 있어서 이들 주식이 강력한 스퀴즈를 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 보이면서 위험 자산 선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여름 휴가 시즌에 유동성이 부족한 것을 거론하면서 작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었던 강력한 하락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일봉상 음봉 하나 안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미리 숏을 볼 필요 전혀 없죠. 또 옵션 가격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지를 하는 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시장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오바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0DT 옵션이죠. 이게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바뀌었어요. 변동성이 뜨는 것도 빠르게 떴다가 또 사그라지는 것도 빠르게 사그라져요. 그러면 단순히 싸다고 해서 UBX 매수한 전략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UBX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어쨌든 작년 8월 초와 같은 급락은 여건만 맞으면 더욱 파괴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장이 뭔가 재미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다음 주도 지수는 하루 오르고 또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포지션으로 홀드하지 않는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들죠. 사실 휴가철에 포지션 들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시즌, 여름 시즌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오늘 영상의 스크립트를 매일 개장하기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는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도 동일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가입 바랄게요. 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